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 중에서 상군 열전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손왕, 진나라의 공손왕과 위나라의 앙이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공손왕이 계략을 씁니다. 위나라 장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당신 나라와 우리나라는 바로 이웃나라다. 그리고 내 고향도 위나라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하고 싸울 의향이 없다.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이번 판에. 그러니 내가 당신을 저녁에 초대하겠다. 와서 즐겁게 지내고 술 한잔 나눕시다. 그리고 우리 평화를 약속합시다.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위나라 장수는 굳이 싸울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하고 식사를 하러 갑니다. 결국 그날 저녁 이 술이 잔뜩 취했을 때 진나라의 공손왕은 위나라 장수 앙을 잡고 사로잡고 같이 수행해온 모든 위나라 신하들을 장군들이죠. 위나라 신하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또 이런 식으로 군대 장군이 뭐 붙잡혔으니 뭐 이제 패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나라가 지게 됩니다. 이 승리를 안고 공손왕은 이제 다시 진나라 수도로 돌아오는 거죠. 자, 승리를 갖고 위나라 땅을 좀 빼앗고 이렇게 해서 돌아왔더니 진나라 효왕은 그 공로로 공손왕에게 상이라는 지역의 땅을 이제 본토로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손왕을 지금부터는 상왕, 상군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왕이 된 거죠, 상군.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제 얻게 된 겁니다. 이 공손왕은. 자, 여러분들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주변에도 권력을 가졌을 때 군림하는 사람들 많이 봤죠. 뭐 얼마 전 지난 정권에서도 그런 사람들 매스컴에 많이 나왔고 그랬는데 역시 2400년 전에 진나라의 공손왕도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상왕은 진나라의 재상이 됩니다. 10년 뒤에 그 뒤로부터. 그리고 이러한 권력을 또 휘두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0년간 많은 적을, 원한을 갖게 되는 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조량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덕이 많고 이제 뭐 선비라고 표현했으니까. 근데 장단이 있는 이 상황이 그 조량이라는 사람을 자기 스승으로 맡고 싶어 해서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량을 만났어요. 상황이 당신을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선비였던 조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질지 못한 사람이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당신같이 지체 높은 분을 만난다는 거는 타인들이 볼 때 내가 지위를 탐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질 수 없을 것 같으니 나는 당신이 나를 스승으로 맞이하고 이런 거 나 싫다. 난 그냥 조용히 살겠다. 이렇게 마다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거부 반응을 보인 이 조량의 모습을 보고 상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량에게 내가 진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당신은 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 중국의 순임금, 나라를 잘 다스렸던 임금이죠. 이 순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그 임금이 말하기를 나 자신을 낮추면 더욱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상황 보고 당신 너무 권세 이렇게 내세우지 마라. 좀 자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빗대서. 그러니까 이 상황은 다시 조량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원래 이 진나라가 저 북쪽에 오랑캐들 문화 수준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이 전나라에서 법을 만들고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다. 내 공로 있는 사람인데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상황은 예전에 진나라 목공을 도와서 진나라의 목공을 패자로 만든 오고대부 백리양만 못하냐? 너 이 진나라 저 북쪽 오랑캐 같이 그런 문화 수준밖에 안 되는 진나라를 내가 효공을 도와가지고 아주 문화적으로 위나라나 노나라 이 뭐 좋은 나라들 그 당시 위나라 노라가 훨씬 더 선진국이었는 모양입니다. 그만큼의 나라로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 당신 조량이 볼 때 내 공과 이 공적이 예전에 목공을 도왔던 오고대부 백리와 비교할 때 어떠냐? 나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공적을 높이 사달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조량이 이제부터 조목조목 백리해와 상황에 진나라를 키워나가는 과정을 비교하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오고대부 백리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나라의 패자 춘추시대에 목공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목공이 이 진나라를 아주 큰 훌륭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 목공을 도왔던 사람이 백리해라는 사람인데 이 백리해는 원래는 초나라 지역의 형지방 사람의 미천한 신분 출신의 일반인이었어요. 근데 백리해가 목공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진나라 상인들 속에 자기 몸을 노비로 팝니다. 그래서 노비 신분이 돼서 이제 소를 몰면서 진나라까지 들어가게 됐고요. 결국은 진나라에서 이제 목공을 만나게 됐는데 목공이 이 백리해를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 상당히 능력이 있고 내가 인재로 기용했을 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싶어서 그 사람을 양가족 5개를 주고 노비를 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데려다가 이 백리해를 등용시키고 결국은 그 백리해의 어떤 정책들을 받아들여서 진나라를 아주 큰 용성한 나라로 만들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자, 백리해는 그 상황과 달리 자기 신분이 좀 미천했고 또 스스로 노비가 돼서 목공을 만나게 됐어요. 발탁이 된 거죠. 양가족 5개에 이제 팔려서 목공을 돕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목공을 만났어요. 근데 여기 상황은 어떤 식으로 효공을 만났냐면 효왕이 가장 친애하는 신하에게 부탁을 해서 추천으로 써달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청탁을 넣은 거죠. 청탁에 의해서 기용이 된 사람이다. 상황은. 또 이 백리해는 상당히 겸손하고 자숙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상황은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갑과 을을 분명히 따지고 하는 이런 그 좀 까다로운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조량이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백리해 같은 경우는 워낙 덕이 높고 인성이 좋다 보니까 이 사후에 백성들이 죽고 나서 엄청 안타까워했다, 아쉬워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신 상황은 지금 적을 그렇게 많이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이 지금 나에게 백리해에 비교해서 한다면 난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입바른 소리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하는 거죠, 사실. 또한 백성들이 왕의 말보다 당신의 말을 더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있다. 옛날 중국 시경에 쥐도 염치가 있다라는 말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시경에 그 쥐가 곡식을 훔쳐먹다가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면 염치가 있는지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쥐도 그렇게 염치가 있다. 근데 하물며 사람이 좀 염치가 있으면 말이야 적당히 하시지 지금 당신 쥐만치도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상황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당신 때문에 공자였던 건이 코 베인 사람이 또 있었어요. 죄를 짓고 공자였는데 건이었는데 그 법 때문에 이 코를 베인 사람이 있어요. 이 코 베인 공자도 지금 은둔 생활 중에 있다. 원한을 갖고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덕정을 좀 베풀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다가 당신을 총애하는 효왕이 죽고 난 다음에 태자가 왕이 되면 당신은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권력에 눈이 멀면 이제 무서움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런 조량의 말을 듣고도 이 상황은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조량은 상황에게 나 이거 사실 내 목 내놓고 당신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다라는 직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직언을 들었을 때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고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죠. 상황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직언을 철저히 무시하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또 간 거죠. 자, 그 뒤로 이 조량의 충고가 있은 이후로 약 5개월이 지났는데 마침내 진나라 효공이
죽음을 맞습니다. 다음 태자였던 그 예전에 이제 법을 어겼다 해서 원한을 썼었던 태자 셰문왕이 등극을 해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태자가 왕이 되고 나서 신하들이 이번에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상황이 지금 반란을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잡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눈치를 채고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잘못하다가는 잡혀서 죽음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해서 도망을 갑니다. 비겁하게. 어디로 도망가냐면 함곡관 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위나라 쪽 방향으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도망을 가다가 일단 뭐 숙소를 여관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나 여기서 이제 하루 자고 가려고 딱 들어갔는데 이미 뭐 이 상황은 지명수배가 돼 있던 건 모양이에요. 여관 주인이 딱 말하기를 민증 좀 보여주세요. 숙박계 좀 작성하게. 그러니까 상황이 민증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민증 안 가져왔다.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진나라법에 숙박소에 민증 없이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하게 돼 있고 만약에 그걸 내가 재워줬다가 문제가 됐을 때 나는 죄를 받는다. 그러니 나는 당신을 재워줄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한 겁니다. 그때 상황이 혼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내가 만든 법인데 야, 그 법에 내가 이 지경이 될 줄이야 하면서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고 그 길로 이제 위나라까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상황이 위나라에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예. 그 위나라 장수 앙을 꼬드겨가지고 좀 비겁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위나라의 영토를 빼앗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나라 사람들이 상황이 돌아온 걸 보고 야, 이 상황이 위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여기 있다면은 저 진나라가 이 상황을 잡으러 이 위나라를 또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저 상황을 다시 진나라로 보내버리자. 그래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진나라 쪽을 향하고 그렇다고 진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어떤 상황을 만드냐면 그 당시에도 뭐 추종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일가들도 있었겠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구축한 다음에 반란처럼 정나라를 공격해서 자기 터전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이제 정나라를 공격한 거예요. 상황이.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진나라의 태자였던 셰문왕이 공격을 합니다. 정나라를. 결국 상황을 잡은 거죠. 그래서 상황은 나중에 거열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열형이 어떤 처벌인지 아시는가요? 이 거열형은 우리 몸통을 사지를 6조각을 내서 찢어서 죽이는 그런 형벌입니다. 어마어마한 형벌이죠. 뭐 지금 같은 이런 뭐 흉측한 형벌은 없겠지만 당시에는 그래서 말이나 소에게 팔다리, 두짝, 그다음에 머리까지 해서 이제 사방으로 막 움직이게 해서 몸을 찢어버리는 그런 형벌이죠. 결국 상황은 그런 식으로 처참하게 운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오늘 상황의 이야기를 쭉 말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강하면 어떻게 된다? 부러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장단 있고 절제 있고 뭐 정확한 거 중요하지만 너무 또 이렇게 강하게 간다면 오히려 부러지기 쉽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이 마지막에 태사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군, 그러니까 상황은 잔인하고 사람이 좀 잔인하고 덕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진나라 효공에게 유세한 것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기만 했지 진정성은 좀 떨어졌다. 자기 출세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좀 봤다고 보는가 봅니다. 또 왕의 총애를 받는 경감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한 자리 얻으려고 효왕에게 접근했다. 이제 백리와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런 말을 하고요. 또 권력을 잡았을 때 태사, 뭐 태부를 이렇게 벌하고 또 전쟁에서 위나라 장군 그 앙을 속이고 뭐 이렇게 비신사적으로 해서 이를 성사시켰으면서 또 선비 이 덕 있고 덕망 있는 이러한 조량이라는 선비의 충고도 무시했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이 상황은 분명히 덕이 없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황이 상군서라는 책을 썼는 모양이에요. 상군서라는 책을 쓴 것을 사마천이 읽어봤더니 그 책 내용에서 이 사람 모습 그대로더라. 별로 이렇게 책에서 본받을 게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사공이 상황을 역사서로 쓰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이 어찌 보면 자기하고 생각에 맞지 않았던 이런 인물들도 역사서로 남김으로써 후대의 사람들이 이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상군열전에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춘추 시대에서 이제 전국 시대로 들어가면서 각국의 이 제국들 간의 분쟁과 갈등이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시점이었고요. 동시에 춘추 시대 때 공자의 유가 사상이 커지면서 그에 반대되는 법가 사상이 등장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여러분들 이 책 내용에서 아까 보셨듯이 신하들 간에 옹고이지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유가와 법가의 사상에 대한 분쟁의 시작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상황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너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주장에 공공의 어떤 번영을 위한다기보다 오히려 개인의 이득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 오히려 강하면 부러진다. 이 뜻을 강하게 비추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상황처럼 강하고 힘 있을 때 겉으로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적을 만들고 원한을 사게 되고 뭐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본인이 약해졌을 때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된다. 인과응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상군열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많은 생각을 갖게 하죠. 역시 사마천의 사기는 우리가 꼭 읽어봐야 할 도서 중에 하나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열전은 소진열전, 또 이어서 이제 장의열전이 나오는데요. 이 소진열전은 중국의 그 진나라, 이제 진시황제 바로 직전이죠. 진나라가 통일을 이루기 직전에 이 주변 칠국들과 관계 속에서 외교 관계에 이 연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합종을 할 것이냐 하는 그 사상적인 대립에서 나타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진 같은 경우는 진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의 그 합종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진나라하고 대항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진은 이 6개국에서 재상을 지냅니다. 말하자면 우리 현재 뭐 일본, 뭐 중국, 뭐 러시아, 한국 뭐 이런 데에서 국무총리를 지낸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 이야기를 이제 다음번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기 읽을 만한 책이 되겠죠. 같이 읽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누르시면 구독 신청 되겠습니다.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이쪽으로는 그간 올려놨던 영상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상 올렸습니다.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